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조선 한양의 정승 김대감의 셋째 아들 김세송이 살았습니다. 세송이는 어릴 적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몸이 허약했지요. 뭐시야? 우리 세송이가 또 맞고 들어왔다고? 도대체 언놈이 그랬단 말이냐? 지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도 영상대감과 좌상대감의 자제들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요. 뭐시야? 내 이놈들을 그냥! 참으시오, 영감. 괜히 애들 일에 나섰다가 당신까지 그들에게 표적이 될까 두렵소. 세송이 아버지 김대감도 힘께나 쓰는 정승이었지만 영의정과 좌의정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세송이를 애들 할아버지 댁에 보내면 어떻겠소. 부인의 말에 김대감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애들 일에 나섰다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좁아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뭐 그럼 그렇게라도 하시구려. 그리하여 세송이는 머나먼 시골 마을 할아버지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거라, 세송아. 어느새 청년이 다 되었구나. 그간 안녕히 잘 계셨어요? 할아버지. 그럼 잘 있었지. 우리 세송이 어른 되는 거 보려고 안 죽고 살아 있었단다. 하하. 할아버지는 세송이를 무척이나 이뻐해 주었습니다. 세송이는 비록 몸은 약했지만 심성이 착하고 예의가 바랐지요. 그래, 내 아버지 어머니는 잘 계시느냐? 네,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안부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오, 그래. 모두 무탈하게 잘 있으니 다행이다. 그나저나 내가 먼 길 오느라 배고프겠다. 이에 순심아. 찾으셨어요? 그래, 우리 세송이가 배고플 테니 어서 밥 좀 다오. 알겠습니다요, 나리. 심순이가 밥 가져올 동안 마루로 올라가 한양 이야기 좀 더 들어보자꾸나. 할아버지는 세송이를 데리고 사랑채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지요. 잠시 후 여종 심순이가 밥상을 사랑채로 가져왔습니다. 도련님, 어서 식사하셔요. 그래, 고맙다. 세송이는 여종이 가져온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양에서 먹던 밥보다 훨씬 더 맛이 있었지요. 음식이 참으로 맛있어요, 할아버지. 그러느냐? 내 입맛에 잘 맞는 것이야. 네, 할아버지. 한양에서 먹던 음식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다. 우리 집 여종 심순이라는 아이가 음식을 참 잘한단다. 그럼 그 심순이라는 아이가 좀 전에 밥상을 들고 온 여종인가요? 그렇단다. 그 아이가 음식 솜씨가 아주 일품이지. 세송이는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순이가 해준 음식이 입맛에 너무 잘 맞았지요. 세송이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한 그릇을 더 달라해 두 그릇을 먹었습니다. 세송이가 밥을 맛있게 잘 먹자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았지요. 예, 심순아, 이리 와보거라. 네, 나리. 심순이가 오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예, 심순아. 내일은 실한 놈으로 닭 한 마리 잡거라. 우리 세송이가 내가 해준 음식을 아주 좋아하는구나. 하하. 본부대로 하겠습니다, 나리. 다음 날 심순이가 토종닭을 잡아 찜닭을 만들어 왔습니다. 세송이는 심순이가 만들어 온 찜닭을 먹고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지요. 와, 정말 맛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처음이에요. 할아버지도 얼른 드셔보셔요. 아니다, 나는 심순이가 가끔 해줘서 먹고 있느니라. 그러니 남기지 말고 내가 다 먹거라. 세송이는 지금까지 그렇게 맛있는 찜닭은 처음이었습니다. 찜닭이 하도 맛있다 보니 그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싹싹 비웠지요. 심순이는 부엌 문틈 사이로 세송이가 찜닭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도련님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다며 잘 먹으니 기분이 무척 좋았지요. 처음 본 도련님은 시골 청년들과는 달리 왠지 멋있었습니다. 사람이 보석처럼 귀하고 값져 보였지요. 심순이는 그런 도련님을 보면 왠지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야릇한 감정이었지요.
다음 날 할아버지 댁에 처음 온 새송이는 마을 구경을 나갔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이 왠지 정감이 있어 보였지요. 마을 구경을 마친 새송이는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요. 새송이는 언덕 위에 앉아 마을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구나. 이곳은 인간미가 살아있는 것 같아. 시골 마을은 한양과 달리 정감 있고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룬 풍경이었지요. 무엇하시오, 도련님? 사색에 잠겨있던 새송이는 심순이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왔느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내가 바짝 왔어도 모른대요. 새 생각은 무슨 그냥 잠시 앉아 마을 구경 좀 하고 있었느니라. 뭐 우리 마을에 구경할 게 뭐가 있는감요. 날 따라와 보셔요. 아니 어딜 가려는 것이냐? 아, 글씨 따라오라면 조용히 따라오면 될 것이구만요. 새송이는 심순이가 조금은 무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새 심순이 뒤를 따라가고 있었지요. 어딜 가는지 조금이라도 말해주면 안 되겠느냐? 아이고, 무슨 사내가 그리도 조급하게 군대요. 조금만 참고 따라와 보이소.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 눈앞에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보랏빛 꽃들이 만발해 있었지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처음 보는 아름다운 광경에 새송이는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이것 받으셔요. 아름다운 광경에 푹 빠져있던 새송이가 돌아보니 심순이가 꽃다발을 건네주었지요. 아니 웬 꽃다발이냐? 도련님이 우리 마을로 내려온 기념으로 주는 것입니다요. 그러느냐? 그래 참으로 고맙다. 그 꼭 가져가셔서 호리병에 물을 채워 넣어두시면 보기에도 좋을 것이구만요. 아 그러느냐 알겠다 내 그리하마. 그리고 그 꽃 볼 때마다 누가 줬는지 잊으면 안 되십니다요. 아 그럼 내가 준 것을 내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은 꽃들이 만발한 들판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먹구름이 몰려왔지요. 그리고 굵은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더니 급기야는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날 따라오셔요. 심순이는 도련님 새송이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새송이는 무척 당혹스러웠지요. 지금까지 여인의 손을 단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헌데 심순이가 자신의 손을 덥석 잡고 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새송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한참을 따라가 보니 어느새 동굴이 하나 나왔지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자 심순이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어서 옷 벗어주셔요. 아니 옷을 벗으라니? 아,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있으면 곧불에 걸리는구만요. 그러니 어서 벗어주셔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여인 앞에서 옷을 벗는단 말이냐? 어머머, 도련님은 지가 여인으로 보이는감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앞에서 옷을 벗는다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 아, 도련님 곧불에 걸리면 나리한테 지만 혼날 게 뻔하구먼요. 그러니 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얼른 벗어주셔요. 심순이가 할아버지한테 혼날 수 있다 하니 새송이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뒤로 돌아서 있거라. 새송이는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어주었습니다. 곧불에 걸려 심순이를 혼나게 할 수는 없었지요. 새송이는 난생 처음 여인 앞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새송이에게서 옷을 받아든 심순이는 있는 힘껏 물기를 짜냈습니다. 그동안 새송이는 벌거벗은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도련님, 이제 입어보셔요. 심순이는 물기를 짜낸 옷을 새송이한테 내밀었습니다. 새송이는 얼른 받아 옷을 후다닥 입었지요. 그런데 새송이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얼굴이 어째 홍당무가 되었다요? 아니 홍당무라니 비를 맞아서 추워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너는 옷에 물기를 짜지 않아도 괜찮겠느냐? 지야 뭐 워낙 튼튼한 체질이니 끄덕없구만요. 아니 그래도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너는 옷에 물기를 짠다는 이유로 나의 알몸을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젠 내 차례다. 그래야 공평한 게 아니냐? 호호, 혹시 도련님께서 은큼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니시고요? 그렇게도 제 알몸을 보고 싶으세요?
아니 누가 보고 싶다 했느냐? 불공평하다 했지. 뭐 그게 그것 아니겠습니까요? 도련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니 제가 소원을 들어드리지요. 심순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새송이가 보는 앞에서 거침없이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저고리를 벗어 물기를 짜기 시작했지요. 그 다음 치마를 벗어 물기를 짰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새송이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요. 헌데 심순이는 새송이가 보는 앞에서 속옷까지 홀랑 벗었습니다. 그 바람에 심순이의 하얀 속살이 새송이 눈에 훅 하고 들어왔지요. 새송이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마 속옷까지 벗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었지요. 심순이의 속살을 봐버린 새송이의 몸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따뜻한 감촉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심순이가 등 뒤에서 새송이를 꼭 안고 있었지요. 그녀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 끓는 청춘 남녀는 그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들은 본능에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바닥에 깔았던 심순의 치마에는 빨간 장미 한 송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새송이는 그녀가 순정을 자신에게 바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너는 괜찮겠느냐? 너의 순정을 내게. 몰라요, 도련님. 제가 시집 못 가면 도련님이 책임지셔요. 하지만 우린 사는 세상이 다르니 이를 어쩐단 말이냐? 두 사람은 앞날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 더욱 충실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도련님을 사랑한 여종과 여종의 음식을 좋아한 도련님의 불같은 사랑이었지요. 그들의 사랑은 해질녘이 다 되어 끝이 났습니다. 어느새 동굴 밖에는 비가 멈추어 있었지요. 심순아, 오늘 일은 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저도 그래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에요. 두 사람 모두에게 첫 경험은 새로운 감동이었고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분위기는 좀 어색했지만 흥분된 감정은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양반집 도련님과 여종 사이는 그들에게도 넘지 못할 벽으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더욱 충실했지요. 도련님은 이곳에 언제까지 있을 예정인감요? 그것은 나도 잘 모르겠어. 아버님께서 내려가 있으라 해서 내려왔는데 언제까지 있게 될 줄은 나도 몰라. 그럼 도련님 계시는 동안 지가 이것저것 더 구경시켜 드릴게요. 우리 마을 근처에는 볼만한 곳이 많이 있어요, 도련님.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 써준다니 참으로 고맙다.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해진 사이 동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비가 멈추었으니 이제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어서 내려가자꾸나. 두 사람은 동굴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새송이는 심순이가 차려준 밥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웠지요. 그런데 낮에 심순이와 있었던 일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한양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었지요. 그날 밤 새송이는 잠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나를 꼬박 샜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을 먹고 나니 심순이가 말했지요. 도련님, 오늘은 산꼭대기에 있는 곰바위 구경 갈 테니 곧 준비하고 나오셔요. 그래, 알았다. 곧 준비하고 나가마. 잠시 후 심순이는 도련님 새송이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이 꽤나 높은 산이었는데 중간중간 가파른 언덕도 많았지요. 그럴 때마다 새송이는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아니, 어째 사내가 이 정도 가지고 그리 힘들어하시오? 내 손 잡으셔요, 도련님. 심순이는 힘들어하는 새송이 손을 잡아 끌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손을 잡는 것은 그리 어색하지 않았지요. 이제 나 혼자 가볼 테니 이 손 좀 놔주거라. 정말 혼자 걸을 수 있겠어요?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올라가 보련다. 심순이는 새송이의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새송이는 끙끙대며 심순이 뒤를 따라왔지요. 그러다 결국 새송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산꼭대기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는 거의 탈진 상태였지요.
이곳이 산 정상이에요, 도련님. 어때요? 기분 좋죠? 정상에서 바라본 경치는 참으로 장관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말 멋진 곳이로구나. 내 이리 아름다운 광경은 처음이다. 새송이는 처음 보는 광경에 감탄 또 감탄을 했습니다.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지요. 한양에서 동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모두 날아가 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련님, 목청껏 소리 한번 질러보셔요. 그럼 산이 도련님 소리를 반겨줄 것이에요. 새송이는 심순이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쳐보았습니다. 그러자 새송이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돌아왔지요. 오, 신기하도다. 이에 재미가 붙은 새송이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산은 새송이의 목소리를 다시 돌려주었지요. 그러다 목이 다 쉬겠어요, 도련님. 새송이는 자유로운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당에서 동문들과 마주칠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도련님, 저쪽으로 조금만 가면 곰바위가 있어요. 나를 따라오셔요. 심순이를 따라가 보니 정말로 곰을 닮은 바위가 있었습니다. 어때요? 곰 같지 않나요? 정말 신기하게도 곰을 닮았구나. 아주 옛날에 곰 두 마리가 서로 사랑했었답니다. 헌데 어느 날 남자곰이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여자곰이 이곳에서 남자곰을 기다리다가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에요. 저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로구나. 얼마나 사랑했으면 바위가 되도록 기다렸을까. 그렇지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이지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짐승만도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해선 안 되니까요. 그녀의 말에 새송이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넘지 못할 벽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도 심순이는 새송이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새송이도 심순이를 곧잘 따라다녔지요. 그만큼 새송이의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새송이는 심순이가 만들어준 음식이 입에 잘 맞다 보니 한양에 있을 때보다 밥도 많이 먹었지요. 그리고 또 심순이 따라 매일같이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 그의 근력도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예, 새송아. 요새 내 건강이 무척 좋아진 것 같구나. 네, 할아버지. 심순이 덕분에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오, 그러느냐. 심순이 손맛이 내게 잘 맞는가 보다. 하하. 새송이는 심순이가 일하느라 바쁠 때면 혼자서라도 산에 올랐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전망이 무척이나 상쾌하고 좋았지요. 그렇게 그의 건강은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항상 아침 일찍 아침상을 준비하던 심순이가 보이질 않았지요. 할아버지, 오늘은 심순이가 보이질 않는데 어딜 갔나요? 글쎄다. 얘가 말없이 사라지는 애가 아닌데 오늘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구나. 말없이 갑자기 사라진 심순이 때문에 새송이는 뭔 일인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다른 여종이 해준 밥은 심순이 맛과 달라도 너무 달랐지요. 새송이는 두 그릇씩 먹던 밥을 한 그릇도 채 비우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도 심순이 생각에 잠도 오질 않았지요. 아니, 심순이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왜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졌을까? 다음 날 날이 밝자 새송이는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심순이 부모님이 사는 집이 어디인가요? 왜 내가 직접 가보려고 하느냐? 네, 할아버지. 심순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한번 찾아가 보려고요. 내가 심순이를 찾는 것을 보니 그새 내가 심순이 입맛에 길들어졌나 보다. 심순이네 집은 아랫마을 동구박 외딴집이니라. 그럼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한번 다녀와 볼게요. 새송이는 집을 나와 아랫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알려준 집으로 찾아갔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살림살이가 모두 부서져 있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아니, 이것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새송이는 가까운 옆집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안에 누구 계시오? 어디서 오셨어? 나는 심순이 일하는 할아버지 집의 외손자 김세송이라 합니다.
혹시 심순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그러세요? 한양에서 내려온 도련님이시구만요. 아이고, 심순이가 불쌍해서 어쩐대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아, 글쎄 심순이 아비가 술 먹고 노름하다가 심순이를 잃었다고 합니다요. 그 바람에 노름꾼들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심순이를 데려갔구만요. 그 말을 듣고 새송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자들은 심순이를 어디로 데려갔나요? 모르긴 해도 현에 나가면 장터에 은밀한 도박장이 있는데 아마도 그리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도련님 조심하셔요. 그자들은 험악하기로 소문난 자들입니다요. 도련님이 찾아가도 그들은 양반이라고 봐주지 않을 것이구만요. 명심하겠습니다, 아주머님. 새송이는 곧바로 장터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도박장을 찾았지요. 그런데 입구에서 건장한 청년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새송이는 도박장 뒤로 돌아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대낮부터 도박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지요. 이대로 들어가면 차단하고 말 것이야 방법을 찾아야 해. 새송이는 얼른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붓과 벼루를 사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비복장을 하고 구걸하고 있는 거지에게 다가가 말했지요. 이보시오, 내 심부름을 해주면 연량을 드리리다. 아니 무슨 일이기에 연량씩이나 준다는 것이요? 별거 아니요, 내 옆에 있다가 내가 신호를 하면 술만 주문해 주면 될 것이요. 뭐 그런 거라면 식은 죽 먹기죠. 새송이는 거지를 데려가 깨끗이 씻기고 옷도 사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몸종 역할만 하면 돼요. 아이고 염려 마십시오. 지가 이래봬도 눈치는 좀 있습죠. 새송이는 거지에게 주의를 단단히 주고 그를 데리고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입구에서 문지기가 새송이를 가로막았지요. 어디서 오셨소? 나는 한양에서 온 김선비라 하네. 자네가 내 이름을 들어봤는지는 모르겠군. 문지기가 갸웃거리자 새송이는 품속에서 문서를 하나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엇이오? 이것은 만냥짜리 어음이다. 내 노름미천이지. 그를 모르는 문지기는 만냥짜리 어음이라 하니 새송이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새송이는 심순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심순이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지요. 그런데 그때 도박장 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새송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구 찾으시오? 아내가 앉을 만한 마땅한 자리를 좀 찾아보고 있소. 큰 판을 원하시오? 작은 판을 원하시오? 뭐 적당한 판이 좋겠소. 그럼 나를 따라오시오. 새송이는 도박장 관리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별도로 마련된 방에서 도박꾼 몇 명이 도박을 하고 있었지요. 우리 집에 처음 온 손님인데 같이들 해보시겠소? 그러자 도박꾼들이 새송이를 찬찬히 훑어보았지요. 아니 아직 젖비린내 나는 새님이 아니오. 어디 감당이나 되겠소? 그럼 나와 단둘이 단판 승부를 한번 내보면 어떻겠소? 지는 사람이 이곳 사람들 전부에게 술을 사기요. 하하 아직 애송이가 간댕이만 부었구려. 조소 딱 한 판이오. 도박장 관리인이 패를 돌리고 새송이는 자리에 앉아 패를 받았습니다. 자 나는 육땡이요. 당신 패를 까보구려. 그러자 새송이가 패를 까보였습니다. 흥 일곱 구슬을 어딜 해보겠다는 것이오. 일이 싱겁게 끝나니 재미가 없군 하하. 자 이제 졌으니 어서 술이나 사시오. 구경꾼들은 너무 싱겁게 끝난 판에 조금은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얘 덕구야, 가서 술 한 항아리 사오거라. 알겠습니다요 나리. 거지는 달려가 술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새송이가 시킨 대로 술에 뭔가를 탔지요. 잠시 후 술이 들어오자 도박장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공짜 술이 생겼으니 다들 신나게 마셔댔지요. 얘 덕구야, 입구에 있는 문지기에게도 술을 돌리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나리. 새송이는 도박장 관리인에게도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허허 덕분에 공짜 술을 다 먹어보는구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도박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잠이 들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도박장 관리인과 문지기까지 잠이 들었습니다. 새송이가 거지를 시켜 술에 탄 것은 잠자는 약이었지요. 이보시오. 이곳에 잡혀온 처자가 있을 것이오. 어서 좀 찾아보시오. 아 알겠소.
두 사람은 여기저기 심순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잠긴 문이 하나 있었지요. 이보시오 선비, 이곳에 잠긴 문이 하나 있어. 새송이는 달려가 밖에서 물어보았습니다. 안에 심순이 있느냐? 새송이 소리에 깜짝 놀란 심순이가 말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도련님. 그래 알았다. 잠시만 기다려보거라. 어느새 거지는 연장을 찾아와 자물쇠를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그 방에는 꽁꽁 묶여있는 심순이가 보였지요. 심순이는 새송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도련님께서 이곳은 어떻게 찾으셨어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해줄 테니 어서 이곳부터 빠져나가자꾸나. 새송이는 심순이의 묶인 밧줄을 얼른 풀어주었습니다.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자꾸나. 세 사람은 서둘러 도박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죽어라 달려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심순이 아버지가 술 먹고 노름하다가 심순이를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심순이를 구출했어요. 아이고 그놈의 자식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러고 다닌단 말이냐 쯧쯧. 그래 심순이 내가 마음고생이 컸겠구나. 저는 괜찮은데 어머님이 걱정돼요. 너는 아직 밖에 나가면 안 되니 이곳에 있거라. 내가 어머니를 찾아보마. 새송이는 선비복장을 벗고 거지와 함께 심순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지요. 혹시 심순이 어머님 되세요? 심순이 어머니는 울다 말고 새송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뉘시오? 저는 심순이 일하는 할아버지 집의 손자 김세송이라 합니다. 아이고 도련님이시구만요. 그런데 어찌 오신 것이요? 심순이는 잘 있으니 걱정 말라고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아이고 그 말이 참말이요? 우리 심순이가 정말 무사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할아버지 집에 안전하게 잘 있어요. 아이고 정말 감사하구만요. 지는 심순이를 잃어버리는 줄만 알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만 알았습니다요. 아, 우리 도련님께서 아주 재치 있게 따님을 구해주셨구만요. 심순이 어머니는 새송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정말 감사합니다요. 이제 안심하고 계셔요. 할아버지 집에 있는 한 누구도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요. 그저 도련님께서 우리 심순이 좀 잘 좀 보살펴 주셔요. 걱정 마셔요. 심순이는 제가 지켜드릴 테니. 돌아서 가는 새송이를 보고 심순이 어머니는 큰절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새송이가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일이 잘 된 것 같소. 아이고, 지가 뭐 한 게 있나요? 도련님께서 너무 재치 있게 잘하셔서 잘 된 것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어쩌다 국어를 하게 된 것이요. 지는 최진사 땅에서 소작을 하고 있었는데 3년째 흉작이 들어 빚만 지고 쫓겨났구만요. 딸린 자식들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국어를 하게 되었습죠. 거지의 말을 들어보니 사정이 너무 딱해 보였습니다. 그럼 내 할아버지한테 말해 볼 테니 일해 볼 생각은 있어. 아, 그리만 해주신다면야 지는 황송하 없지요. 지금은 사람은 많은데 일거리가 없어 난리가 아닙니다요. 알겠소. 그럼 내 할아버지에게 말해 보리다. 집으로 돌아온 새송이는 심순이가 있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좀 어떠셔요? 어머니는 잘 계시다. 내가 잘 말씀드렸더니 안심하셨어. 아, 정말요? 심순이는 새송이를 버락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엉엉 울었지요. 아니 야 심순아. 할아버지께서 보시면 어쩌려고. 아보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아니 얘 그래도 벌건 대낮인데. 심순이는 도련님 새송이를 버락 안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나마 부엌이라 다행이었지요. 마당이었다면 누가 보고도 남을 판이었습니다. 자신을 구출하고 어머니까지 챙기는 도련님의 모습을 보고 심순이는 더욱더 깊게 빠진 것이었지요. 그리고 심순이는 도련님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빼앗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심순이는 새송이한테서 떨어졌지요. 도련님, 저와 같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나요. 나는 도련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심순이의 갑작스런 말에 새송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디로 떠난단 말이냐.
그냥 아는 사람 없는 곳 어디라도 좋아요. 그곳에서 우리 함께 살아요. 갑자기 훅 들어오는 심순이 때문에 새송이는 무척 난처했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셔요? 내가 싫은 것이에요. 아니 얘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러우니 나도 당황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책임질할까 겁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 지금까지는 도련님께 책임지라고는 안 했는데, 이젠 안 되겠어요. 도련님은 나를 책임지셔요. 갈수록 세게 나오는 심순이 때문에 새송이는 무척 난감했지요. 아니 그래도 우린 어르신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야. 그럼 너도 무사치 못할 것이고. 아니, 그럼 할아버지께서 승낙만 해주시면 저와 혼인하실 건가요? 새송이는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승낙을 해주시지도 않겠지만 괜히 자칫 잘못하면 심순이만 호되게 혼날 판이었으니까요. 어서 말해보셔요. 할아버지께서 승낙해주시면 저와 혼인해주실 수 있는지요? 심순이가 쉬지 않고 다그치자 새송이는 얼떨결에 말했습니다. 아 그야 할아버지 승낙이 있으면 당연 그리해야겠지. 정말이지요? 새끼손가락 걸고 저와 약속해요. 새송이는 당연히 안 될 것을 알았기에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약속한 것이에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동안은 무척 잠잠했습니다. 그저 평화롭기 그지없는 나날들이었지요. 그리고 새송이는 심순이가 무엇을 믿고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낸다고 말했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헌데 며칠 동안 심순이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지요. 도대체 심순이는 어떻게 할아버지에게 승낙을 받아낸다고 하는 것이지? 새송이는 심순이의 방법이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조상님이 나타났지요. 예, 종수야, 어서 일어나 보거라. 나는 내 조상이다. 아이고 조상님께서 어찌 저를 다 찾아오셨는감요? 내가 우리 손주 새송이가 걱정되어 왔노라. 아니 새송이가 걱정되다니요? 새송이에게는 일생에 딱 한 명의 여인만 있느니라. 헌데 이 여인을 놓치면 평생 호랍이 신세가 된단다. 아니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요? 3.15 보름달이 뜰 때 붉은 치마를 입은 처녀가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 그 처녀를 꼭 잡아야 하느니라. 그 처녀가 유일한 새송이의 운명의 짝이니라. 그 처녀를 놓치면 새송이는 평생 오라비가 되니 내 말 꼭 명심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요 조상님. 그리고 내가 꿈에 나타나 알려줬다는 말을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느니라.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조상님. 그 일이 있고 3일 후 저녁을 먹은 할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담뱃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난 조상님이 말씀하신 그 보름날 밤이었지요. 그런데 잠시 후 심순이가 딸기를 가져왔습니다. 날이 딸기가 탐스럽게 잘 익어서 따와봤습니다요. 할아버지는 심순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 심순아, 내 치마가 왜 이렇게 붉은 것이냐? 지가 딸기를 따서 치마에 담았더니 붉게 물들었구만요. 조상님이 붉은 치마를 입고 나타날 것이라 말했던 처녀가 바로 심순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서둘러 새송이를 불렀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셔요? 거두절미하고 새송이 너는 심순이하고 혼인하거라. 할아버지 말에 새송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양반가에서 여종과의 혼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아니 갑자기 혼인이라니요? 아 글쎄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아니 그래도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말씀이라도. 어허 왜 이렇게 말이 많느냐. 묻지 말고 심순이와 당장 혼례부터 올리거라. 아니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께 말씀은 드려야. 그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내일 당장 둘이서 혼례부터 올리거라. 새송이는 갑자기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순이가 장담했던 대로 할아버지가 혼례를 서둘렀지요. 새송이는 심순이 손을 잡아 끌고 모퉁이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할아버지가 저렇게 난리냔 말이야. 뭐 나는 한 게 없는데요. 아니 내가 한 게 없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왜 그러시는 거야? 그것을 낸들 어떻게 안 돼요? 심순이는 시치미를 뚝대고 있었습니다. 새송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심순이가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한 게 분명해 보였지요. 헌데 심순이는 입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앞장서 서두르는 바람에 결국 두 사람은 3위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이 되었지요. 아니 도대체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는지 말해주지 않을 거야? 아니 한 게 없다는데 왜 자꾸 물으셔요, 서방님? 새송이는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방님, 어서 불 끄고 이리 오셔요. 얼른요, 얼른. 새송이가 불 끄자 심순이는 새송이를 잡아 끌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지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새송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순이가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서 혼인 승낙을 받아냈는지 알지 못했지요. 그리고 몇 년 후 할아버지는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꿈 이야기를 새송이에게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 새송이에게는 평생 미스테리로 남았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정력에 좋다는 황기연 실탕을 준비했어요. 우리 큰아들이 외로우니 둘째를 만들어 줍시다. 그날 밤도 새송이는 황기연 실탕을 먹고 열심히 둘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새송이는 한양으로 가지 않고 할아버지 집에 정착을 했지요. 그리고 새송이가 선택한 거지는 정말 충직한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모든 농사를 도맡아 운영을 아주 잘했지요. 그리고 새송이는 심순이와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야담능소와 이야기였습니다. 기지는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송이는 몸이 허약하고 싸움도 못하지만 재치와 지혜로 심순이를 구출했지요. 그리고 심순이는 여종이었지만 기지로 도련님을 서방으로 얻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꿈속에 나타난 조상님은 심순이가 변장에 연기한 조상이었지요. 그러니 살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산다면 인생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요? 위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사랑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